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법대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법대로 하겠다고 했고 법대로 해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법대로 한다는 게 그게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법대로가 사실은 매우 문제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왜 그런지 보겠는데요. 일단 법대로 했을 때라는 것은 전부 다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반대하는 손들어, 이게 이제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결로 하자, 이게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나라 뭐 법률 관련 법에 또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자. 이제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국회법에 보면 상임위원회 규정이 다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18개. 어떻게 하느냐? 상임위원들이 배정이 되면 그 상임위원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대로입니다. 그러면 투표로 뽑으니까 상임위원장을 누가 지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뽑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을. 그러면 이제 그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다수로 이제 다수결에 의한 거죠. 다수결은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지더라도 승복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이 되면 반드시 불복하는 세력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든 여야 합의, 또 합의, 서로 양보, 타협점, 그래서 또 합의,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간 다음에 안 되면 그때 표결.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 국가지 대사를 논의하는 마당에 여야가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놓고 경합을 하고 서로 다투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러지만 결국은 중국 궁극점에 이어가서는 거기서 타협을 하자. 타협을 해서 합의된 안을 놓고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찬반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이게 민주 발달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본래의 뜻이다. 법에는 비록 다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이 꼭 다수결이 최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법대로 하자. 뭐 주말 내내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더라고요. 안 기다렸는데 이제 이 국민의힘이 고집을 피운다. 막무가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린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원식 어제 국회의장이 그런 말을 또 했지 않습니까? 뭐 관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관례 모르겠고 국회법이 우선이야. 법대로 하자. 우원식 입에서도 아니 어떻게 국회의장 입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옵니까? 예? 관례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선배 국회의장이 들으면은 혀를 쯧쯧쯧 차고 저런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1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질타를 할 만한 얘기를 국회의장이 자기 입으로 그냥 뱉어놓는 겁니다. 끝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첫 발을 지금 내딛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상임위원장을 18개 그거를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인가는 그거는 이 22대 국회가 출발하는 첫 발자국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6월 5일 날 국회의장 뽑을 때도 지금 국민의힘 없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했잖아요. 이번에 상임위원장 뽑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 없이 자기는 단독으로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참 딱하기는 아휴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고 아무런 수단과 방법도 없고 그냥 겨우 한다는 것이 이런 데다가 몇 글자 적어가지고 로텐도홀에서 뭐 이거 한번 하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거 한번 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완전히 개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그냥 투표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파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난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제 문 밖에 나와서 농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시 넘어서는 다 집에 가서 또 자기네들끼리 3, 4, 5 뭐 한 잔씩 했는지 집에 가서 발 닦고 주무셨는지 이 사태를 걱정하는 국민들만 애가 타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11개 상임위원회 뭐 노른자 알짜배기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 쏙쏙 빼먹은 거죠. 일단 입법을 일사천리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은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가령 예를 들면은 지역 민원 해결하기 제일 좋은 것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토위, 그다음에 문체위, 교육위원회. 여기 산하기관도 많고요. 여기 가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행세하는데, 자기 지역구에 가서도 행사할 때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라는 걸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군데: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그 다음에 과방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이제 그 조사하는 데입니다. 국정조사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데거든요. 그럼 대통령실 비서실장 나와라, 수석 나와라, 그 비서관들 다 나와라. 누구든지 다 불러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인 거죠. 여기는 당원의 그 당의 의석수가 많고 적고가 하는 그건 상관없이 항상 집권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민주당 우리 관례 모르겠고 법대로 해. 자, 전부 다 표결하자고. 뭐 국민의힘은 다 나가고 없네. 그럼 민주당끼리 표결해서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오늘부터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중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그 국회법법에 있는 맨 앞에 나오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그 다음에 역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중에서도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중에 상임위원회. 나머지 우리나라 국회가 하원이라면 상원 역할을 하는 유일한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인 건데, 그 위원장 이거는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 지금까지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대개 율사 출신들, 그냥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이런 사람들이 해왔는데, 정청래는 그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의 전투력을 믿었다고? 아니죠. 정청래의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결사옹위의 그 어떤 충성심을 이제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과방위원장은 이제 최민희. 지금까지요 위원장 자리는요 그 당에 있으면 그 최고 이제 원로급도 위원장은 안 맡습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그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5선, 6선 뭐 이런 4선까지도 다 그냥 외교통상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런 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 자리는 3선들. 자기가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 다리로서의 3선 그 국회의원들이 대개 위원장을 맡았던 것이죠. 관례입니다. 뭐 국회법 어디에 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방위 이 최민희 한번 국회의원을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시간을 지낸 다음에 다시 컴백을 해가지고 배지를 뭐 재선이기는 하지만 연달아된 건 아니죠. 근데 최민희 아주 강성 방통위 뭐 이제 그쪽에 방통위원 하려다가 잘 안 됐잖아요. 뭐 그걸 회원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방송 3법을 이제 쥐락펴락하게 되는 과방위, 거기에 최민희 위원장 딱 앉힌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11개 자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자리에 그 위원장들 앉힌 거를 면면을 이렇게 보니까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죠. 친명일 것. 일단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친명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뭐 친명 일색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친명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친명, 그리고 강성,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 민주당 좋아, 법대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야. 당신들이 먼저 법 얘기를 했으니 좋다, 법으로 한번 가 보시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고 법대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18대 국회를 돌아봐라. 법대로 표결을 한다고? 뭐? 법대로 표결을 한다고? 당신들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구속 수감돼 있을 사람들이다. 그걸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준다고? 너무나 굴욕적이다.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뽑힌 정청래 의원이 뭐 전투력을 높이 샀다고? 아니다. 그건 역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어제 종결 조치를 했다는 그런 긴급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권익위원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손을 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법대로 이것이 뭐 민주주의의 최고 가장 귀중한 원칙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정치 현장에서는 이 법대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편을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불복 상태로 남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굴복이 아니면 불복이기 때문에 다수결보다 끝까지 합의를 하기를 여야 간에 이제 그래 왔는데 그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